혹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는 건 이번 생에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볼 때마다 푹푹 꺼지는 한숨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왜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곳은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월세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낡고 허름한 곳을 싹 밀고 새로 지은 공원과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곳에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나와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아는 사람만 조용히 혜택을 누려왔던 주거 안정의 비밀 열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했던 주거 문제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주택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 나라에서 오래되고 낡은 동네를 싹 정비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그 안에 법적으로 무조건 짓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원래 그 동네에 살던 분들이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VIP 전용 출입구와 같아요. 누구를 위한 문일까요? 바로 재개발이 진행된 그 동네에 원래 살고 계셨던 세입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청약통장 점수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필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입주가 보장되는 절대적인 1순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의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문,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이 문은 특별 공급으로 집을 다 나눠주고 나서 남는 집이 생겼을 때 열립니다. 물론 VIP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자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어른이님들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귀를 쫑긋 세워두세요. 우선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등본에 같이 올라있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안 되겠죠. 이건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533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총자산은 3억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가지고 계신 자동차 가격도 3,803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물론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실제 신청하실 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3단계의 미션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공고문 찾기입니다. 이 임대주택은 아파트 분양처럼 정해진 시기에 딱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끝나는 지역마다 비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기관 홈페이지, 그리고 전국의 주거복지 정보를 모아놓은 마이온 포털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션은 서류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공고를 발견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마치면
일정 배수의 사람들에게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바로 2단계가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의 쓴맛을 보는 구간이에요.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가 아니거나 주민등록 등본을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떼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등 챙겨야 할 서류가 정말 많은데요. 공고문에 나온 서류 목록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줄 그어가며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최종 당첨과 계약입니다. 힘든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당첨자로 이름이 불리면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기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정해진 날짜에 계약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게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입주 자격을 다시 심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갱신 시점에도 여전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지켜야 해요. 만약 사는 동안에 월급이 크게 오르거나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는 일이 생기면 다음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움이 필요 없어진 분은 새로운 어려운 분께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나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약간의 숙제가 주어지는 셈이죠.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은 정말 강력하죠.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는 우리 어른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덕분에 저축도 더하고 노후 준비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또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세금 올려줄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실제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96%에 달할 정도로 아주 높다고 해요.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내가 원하는 평수나 동호수를 고를 수 없다는 점 같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주거 안정이라는 가장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주택.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려운 정책 용어 중 하나였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인지 일반 공급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오늘부터라도 관련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하며 정보를 모으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른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우리 어른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